학생,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는 미국 명문대의 한 강의실. 어떤 동양인 학생과 일본인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인 교수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기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대체 강의실에서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은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헤일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 누구나 알만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명문대를 꿈꾸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저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친구 은하 덕분에 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은하는 항상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친구였거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은하를 보면서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애는 장래에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꿈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뚜렷한 꿈이 있는 은하를 보면서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뒤로도 항상 은하와 함께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애를 따라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모르는 거를 은하가 쉽게 알려주니 공부가 어느 순간 재밌어지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도 막연하게나마 은하처럼 멋진 대학에 가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후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답니다. 은하는 그토록 원하던 하버드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지만 저는 아쉽게도 은하와 같은 캠퍼스를 간다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하와 열심히 공부해온 덕분에 저 역시 은하 못지않게 좋은 명문대학교에는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학교에 입학했어요. 고등학생 때 은하와 함께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떠올라서인지 제일 먼저 신청한 수업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주저하지 않고 수강 신청을 했어요. 첫 수업 날, 저는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보였거든요. 순간 고등학교 때 은하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서도 은하같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늘 하던 습관대로 필기를 시작했어요. 그 습관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적는 거였답니다. 교수님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어느 순간 한국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내용은 최근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얘기할 때와 다르게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교수님 목소리가 좀 들뜨신 것 같더라고요.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을 칭찬하셨어요. 최근 휴가 때 한국에 다녀오신 교수님은 너무나 인상 깊었던 나머지 학생들에게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한국에 들러보라고 추천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교수님께서 여행 관광지 목록과 맛집을 꿰고 있으니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교수실로 오라는 거 있죠? 교수님의 한국 사랑에 괜히 저도 모르게 은하가 떠오를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 저쪽에서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동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가 전에 한국에 가봤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차분한 어조로 그 학생의 의견에 일일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은근히 토를 다는 그 학생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신경 써봤자 제 손해니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필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필기하느라 정신없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빨라져서 놓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쉬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왼쪽에 앉은 동양인 학생에게 살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을 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왜 자기가 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곤 휙 고개를 돌려버리고 이어폰을 꽂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처음 봐서 그런지 너무 당황스러워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그때 제 오른쪽에 앉은 다른 동양인 학생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군요. 혹시 자기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면서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조심스레 놓친 부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은 활짝 웃으며 흔쾌히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찬찬히 설명해주는 모습에 은하가 떠올랐답니다.
놓친 부분을 다 배운 뒤 저는 그 학생에게 혹시 한국인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질문에 그 학생의 표정이 잠깐 정색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일본인이고 이름은 타카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타카시 덕분에 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아까 교수님께 줄곧 토를 달던 학생이 중국어로 무어라 떠들며 지나가더라고요. 이전부터 중국인이라면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된다는 부모님 말씀이 생각나 앞으로는 그 학생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피하고 싶은 부류의 사람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 타카시를 보면서 아까 알려준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타카시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음 수업이 없다면 제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타카시는 괜찮다며 사양하는 듯 했지만 제가 계속 간절히 부탁하자 결국 흔쾌히 응해주더라고요. 타카시와 함께 카페를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학생들도 이렇게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 말이에요.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설레기도 했어요. 강의가 모두 끝나고 저는 타카시와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타카시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타카시가 아까 강의 내용에 대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타카시는 저를 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실 교수님이 해주신 한국에 대한 얘기들, 조금 과장이 섞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은하에게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타카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 이상하다는 생각에 타카시에게 직접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타카시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친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교수님 말씀과 사뭇 다르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들이 근처에 와 있는데 같이 합류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기에 선뜻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카시의 친구들 넷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친구들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활짝 웃으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타카시도 친절한데 친구들은 더 친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타카시와 타카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걔네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도 마치 저는 없는 듯이 자기네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모두 영어를 할 줄 알면서도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저로서는 그저 멀뚱히 서서 웃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타카시와 타카시 친구들과 시간표가 맞지 않아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밥을 혼자 먹으니 괜히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키 크고 체격 좋은 동양인 남학생 하나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혹시 같이 점심을 먹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제 맞은편에 앉은 그 남학생은 자신을 임준수라고 소개했고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한국이란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괜시리 은하 생각이 나면서 너무 반가워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나름 아는 게 많다고 신나게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있었다는 말에 준수의 눈도 반짝이면서 반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BTS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본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공통 관심사를 찾아가며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고 저는 다음 강의를 가야 해서 준수한테 연락처를 주면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준수도 흔쾌히 다음에 또 놀자면서 연락처를 건네주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타카시와 타카시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마침 최근에 사귄 한국인 친구 준수 얘기를 꺼내며 함께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흔쾌히 좋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준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준수도 시간이 된다며 카페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타카시와 친구들에게 준수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타카시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 있죠? 타카시와 친구들은 할 줄 아는 영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본어로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심지어 인사를 한 후에도 오로지 일본어로만 이어갔습니다. 타카시와 친구들 앞에 앉은 준수는 그저 가만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사실 준수도 처음엔 어색해하고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내 적응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준수가 타카시와 타카시 친구들을 빤히 보면서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준수가 벌떡 일어나는 거 있죠. 다들 깜짝 놀라 준수를 쳐다보는 사이 준수는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타카시의 멱살을 움켜잡고서는 버럭 화를 냈어요. 준수의 키가 워낙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왜소했던 타카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곤 유창한 일본어로 엄청 많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준수와 타카시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수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카페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준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믿기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타카시와 친구들이 저희 둘을 보고 일본어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어도 못 알아듣는데 같이 앉아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수군거렸다고 해요. 심지어 타카시가 저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멍청했는지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뻔했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게다가 멍청이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거기다가 한국인이라니. 둘 다 멍청한 애들끼리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면서 저와 준수를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준수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지낸 적이 있어서 사실 일본어를 잘하는데 일부러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에 살면서 앞뒤 다른 일본인한테 질려버려 처음부터 절대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티를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일본인들은 저렇게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앞에서 대놓고 일본어로 욕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한 준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리곤 타카시와 타카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멍청한 건 너희들이라고.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고 비웃어서 기분 좋냐고 따져 물었대요. 앞으로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다시는 자기 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준수의 말을 듣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앞뒤가 다른 타카시의 모습에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게 괜히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책하는 저를 보면서 준수는 엄청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제 편이 되어준 준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이악 물고 제 대신해서 화를 내줬던 준수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타카시와 친구들의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메신저에서도 문자에서도 말끔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신 타카시와 그 친구들과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그 이후에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코리아위크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코리아위크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축제였습니다. 한국의 멋과 맛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마침 준수가 저한테 내일부터 코리아위크가 시작되는데 같이 구경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과에서도 인기가 많은 준수와 이전부터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먼저 저한테 축제에 함께 하자니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준수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 것 같아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래서 준수한테 좋다고 대답하자마자 재빠르게 집으로 달려와서는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 꺼내서 뭘 입어야 하나 골랐답니다. 아무리 골라도 예쁜 옷이 눈에 띄지 않아 결국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꺼내 입는 제일 예쁜 옷을 골라 입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유행하는 한국식 메이크업을 유튜브로 열심히 배우고 있었고 마침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연습했던 걸 뽐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준수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드디어 약속 당일 한껏 멋을 낸 저는 한껏 갖춰입고 학교로 향했어요. 준수는 멀리서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면서 엄지까지 치켜 세워주는 거 있죠? 특히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오늘 유독 화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감탄했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냐고 신기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공들여서 한국식 메이크업을 시도한 거지만 살짝 부끄러웠던 저는 얼굴에 비비크림과 선크림만 발랐을 뿐이라고 말하며 넘어가 버렸답니다. 준수의 칭찬에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절로 얼굴에 열이 오르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준수 말고도 지나가는 남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으쓱해지는 거 있죠. 그렇게 속으로 콧노래까지 부르며 준수와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볼거리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 부스 저 부스 정신없이 둘러보느라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준수가 살며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손이 잡히는 순간 그 손에서 얼마나 찌릿찌릿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렇게 준수를 따라가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노래더라고요. 그 노래에 맞춰 K-팝 동아리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처음엔 아마추어들의 공연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완벽한 칼군무의 진지한 표정들. 어느새 저도 모르게 푹 빠져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블랙핑크에 이어 등장한 커버 댄스팀은 세븐틴의 무대를 재현했는데 출연진들의 숫자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라면서 혼잣말을 하자 준수가 옆에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세븐틴이 워낙 멤버가 많은 보이그룹이라 원래 인원수에 맞추려다 보니 무대에도 많은 사람이 올라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정말인지 궁금해서 휴대폰으로 세븐틴을 검색해봤더니 정말 멤버가 13명이나 되더라고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춤을 추는데도 동선이 전혀 꼬이지 않더군요. 무르르듯 자연스러운 칼군무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한국인이 아닌데도 K-팝에 이토록 진심인 팬들이 많다니 K-팝이 정말 세계적인 대세가 맞구나 하고요. 다음 순서로는 뉴진스의 커버 무대가 펼쳐졌어요. 힙한 멜로디에 절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느새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몰입하고 있는 제 모습이 준수 눈에 띄면 어쩌나 싶어 부끄러웠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준수 역시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은 월드 클래스 아이돌 BTS였어요. 그동안의 공연도 인상 깊었지만 BTS 커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력과 에너지 면에서 동아리 내 최정상급 멤버들이 출동한 듯한 느낌이랄까요? 더군다나 노래가 너무 유명해서 관객 모두가 따라 불렀어요. 저 또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어우러지니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진짜 K-팝 가수들의 실제 콘서트는 또 얼마나 끝내줄까 말이에요. 그 고민을 입 밖으로 내자 준수가 다음에 콘서트 열리면 꼭 같이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걸까요? 그런 생각에 잠겨 활짝 웃으며 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K-팝 커버 댄스 공연을 감상하고 나니 또 다른 볼거리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한복 입어보기 체험 부스였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옷들이 줄지어 걸려있는 모습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저는 호기심에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예쁜 옷들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자 준수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입어온 옷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한복의 디자인과 색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웠거든요. SNS에 올리기만 해도 좋아요 폭탄을 맞을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치마가 엄청 넓고 풍성한 게 인상 깊었어요.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한복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준수가 저한테 한복을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직접 체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준수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준수가 한복을 입고 나온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복이 그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며 감탄을 연발하더니 이건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으쓱해진 저는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준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순간 프로포즈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눕는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 저를 열심히 찍어대는데 처음에는 준수가 왜 저렇게 오바를 하는 거지 싶었어요. 심지어 찰칵 소리가 한 100번쯤 들리더라고요. 준수가 사진을 열심히 찍고 저를 보여주는데 진짜 제가 사진 속의 모델인 줄 알았어요. 구도며 비율이며 제 장점을 최대로 살려냈달까요? 한국인들이 사진을 진짜 잘 찍는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는 준수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바로 프로필 사진을 한복 사진으로 교체했어요. 한복 체험을 마치고 보니 배가 출출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뱃속에서는 계속 꼬르륵거리는데 제 배가 아닌 척 다른 데를 보면서 준수한테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마침 준수도 배가 고파서 한식을 파는 곳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 역시 늘 유튜브에서 맛있어 보이던 한식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선 좀처럼 파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배는 점점 고파오고 준수와 저는 결국에 가까운 곳에 있는 매점으로 향했어요. 코리아위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한국 음식이 괜히 더 잘 보이는 거 있죠? 그중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김밥이었어요. 까만 김 속에 하얀 쌀밥,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알록달록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지개 같았달까요? 아까 본 한복의 색조합이랑 은근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 퍼졌어요. 은은한 참기름 향의 속재료들의 식감이 어우러지니 이것만으로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밥을 먹던 중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에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심지어 음식을 받아든 학생들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헉헉거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이 손에 든 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었어요. 그 유명한 불닭볶음면 말이에요. 그걸 보자마자 순간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 SNS에서 봤던 한 소녀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받고 울음을 터뜨린 그 영상 말이에요. 조회수가 5천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준수에게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긴 줄을 보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제 속마음을 눈치챈 준수가 한국에선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직접 사다 주겠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선 이 불닭볶음면이 정말 구하기 힘든 아주 희귀한 레어템이거든요. 유명 스타들도 사 먹으려고 30분은 운전해서 사와야 할 정도랍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구해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준수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선 식은 죽 먹기라며 자신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에 심쿵하고 말았답니다. 이토록 자상한 준수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준수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니 혹시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준수는 즐겁게 수다를 떨며 코리아위크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이벤트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번 행사의 백미는 바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강의실 하나를 빌려서 한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였는데요. 한국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니 괜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회자의 말에 따라 한 학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 학생은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주로 서울, 부산, 제주도를 찾는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학생은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독도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습니다. 독도는 사실 날씨 좋은 날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인 학생이 독도에 갔을 땐 화창한 날씨였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커서 굉장히 압도적이고 웅장한 독도의 풍경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이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번에 봤었던 타카시의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타카시 친구인 걸 알고 정말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거기서 뺨싸대기를 날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타카시 친구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러야 한다며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타카시 친구는 한국인 발표자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더니 목소리까지 높이는 바람에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수선한 자리였는데 청중석에 있던 일본인 교수님까지 나서서 타카시 친구의 편을 들었어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확신한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1600년대에 먼저 발견해 다케시마를 이용해왔고 1905년에는 무주지 점령원칙에 따라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는 거예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한국이 독도 주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불법 점거를 강력히 비판했어요. 교수님의 논리는 치밀했고 증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처음 한국인 학생의 발언이 다소 경솔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완전히 설득된 거죠. 하지만 한국인 학생은 꿋꿋했어요. 오히려 무덤덤한 표정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독도는 한국 땅이므로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한국인 학생은 역사적 사실을 줄줄 읊기 시작했어요. 512년 신라시대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정복했다는 기록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게다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자국민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겼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한국인 학생은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몰래 진행한 게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까지 던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은 1951년 일본 국회에 제출된 영역도를 언급하며 거기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이는 교수님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이어서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이었음을 강조했어요. 러일 전쟁 와중에 군사적 목적으로 불법 점령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답니다. 이는 국제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학생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는 일본의 기존 불법 점령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 영유권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인 학생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상식에도 부합했어요. 한국인 학생의 논리적인 발언에 그 일본인 교수님은 말문이 막힌 듯 보이더군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헛기침만 연신하더니 처음에 질문을 던진 타카시 친구를 급히 데리고 자리를 떴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같은 일본인 학생은 버리진 않네 하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준수가 먼저 그 한국인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한국인이지만 이렇게까지 독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독도를 아주 잘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준수의 박수는 마치 신호라도 되는 양 곳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은 함성까지 지를 정도였다니까요. 결국 메인 이벤트는 한국인 학생의 열정적인 변론 덕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준수와 함께 이곳저곳을 누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데이트를 한 듯한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돼서 준수가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다음 주에 또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준수에게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대답했답니다. 준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한국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어떤 스타일로 옷 입는 걸 좋아하나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한국 땅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